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은 경마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복승, 연대율, 복승률입니다. 연대. 함께 이제 이어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경마에서는 그 같이 안 들어오는 걸로다가 이렇게 와전이 돼서 이상한 그 논리를 부정과 연관시켜서 같이 안 들어온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안 들어오는 거는요, 기수가 상당히 힘들다. 기수가 경주 중에 꼬리를 하기 직전에 누구누구와 손잡고 들어오고 누구누구가 안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사람의 잘못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더라도 힘듭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얘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기수와 조교사, 그 다음에 마방 관련자, 마주,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그런 사실이 경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공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경마는 이제 부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이론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조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주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대율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대는 경마, 무슨 그 경륜이라든 그런 거에서는 이제 연대가 이제 강하다. 뭐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경마에서는 사람 이외에 말이라는 매개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 자전거 경주와 같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주로의 영향과 이 전개의 그 문제, 이 광활한 그 경주장에서, 원형 경마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주 전개의 이점, 그 다음에 마방의 승부, 의지와 조교 훈련 상태, 이와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잘 안 들어온다, 손잡고 들어온다, 이와 같은 개념을 연결시켜서 추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책임지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태여 그 연대를 생각을 한다면 복승률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우리나라 경마가 일본에서 비롯된 경마예요. 일본식 경마, 일본에서 외정시대 때부터 만들어 놔서 일본식 경마가 많이 배어있는 그런 경마인데, 그때 복승률, 그것을 연대율이 복승률입니다. 연대율을 복승률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연대율을 뭐냐면 복승률 개념으로 한다면은 마방과 기수와 이 마주 간의 그 상대적인, 기수와 기수가 아니고 기수와 마방, 기수와 그 다음에 마주, 마방과 마주, 이 같은 세 가지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수와 기수, 마방과 마방, 마주와 마주,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논리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기수와 기수끼리는 누가 손잡고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마방과 마방은 또 손잡고 들어오고 또 안 들어오고, 마주와 마주,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우수가 적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망라해서 전부 다 한번 뽑아놨습니다. 이 파이팅은 통계 DB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뽑을 수 있어요. 경마에 관한 모든 통계를 뽑아 놓을 수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비해서 50% 넘는 부분이 전부 예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대 파일을 지금 뽑았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뽑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들을 보면은 17,000개의 라인, 이 정도나 됩니다. 자, 엄청나게 그 많은 분량이에요. 이것도 순식간에 뽑아냅니다. 뽑아내긴 뽑아내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해서 연대를 추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경우수도 적고 가지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전부 보면은 마방과 마방끼리, 마주와 마주끼리, 기수와 기수끼리 뭐 이와 같은 것을 연관해서 생각하면 경우수가 뭐 1, 2, 5, 8 이 모양입니다. 예, 이 정도로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실효성, 유의성이 떨어진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죠. 이 3년 동안 뽑아도 예를 들어서 정지훈, 김승근 마방, 정지훈 마방이 전부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최고 해봐야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예? 기껏해야 여기는 여기 뭐 11개짜리 12개 정지훈 마방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마방도 마찬가지. 정호익 마방도 좀 많아서 이제 20개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자료수가 너무 적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방끼리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또 마주와 마주끼리, 이건 마주는 450명이나 돼서 10배가 돼서 전혀 믿을 수가 없고요. 이건 펼쳐볼 이유도 없습니다. 펼쳐볼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마주와 마주끼리는. 그럼 기수와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려서 기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조제로 기수다. 그러면 조제로 기수와 뭐 김혜성 기수, 그다음에 문세영 기수는, 페로비치 기수는 기승을 많이 하는 기수니까 뭐 한 3, 40개 정도 돼요. 그 외에는 전부 1자릿수 아니면 조금 많으면 10자릿수예요. 기수마다 다 그렇습니다. 정평수 기수, 그 다음에 정정희 기수 뭐 등등 해가지고 좀 많은 기승, 문세영 기수는 많으니까 좀 이 숫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승훈 기수 옛날에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그다음에 김동승 기수, 그다음 이런 식으로 많은 기수, 유승호 기수도 많은 기승을 하는 기수와 이제 연결이 됐을 때는 20개가 좀 넘습니다만, 이러한 데이터도 역시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수와 기수끼리, 마방과 마방끼리, 더군다나 마주와 마주끼리의 연대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믿을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확률을 따졌기 때문에 잘못된 경주다, 잘못된 결과다, 잘못된 추리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100개가 넘는 그런 경주, 그런 경우수, 이렇게 보면 김동철 기수와 김동철 마방이죠. 지용철 마방, 이와 같은 마방과 다른 마방, 여기서 뭡니까? 이건 기수 시절이군요. 김동철 기수 시절이었어요. 하여튼 기수와 마방과 또 마주, 기수와 마주, 이와 같은 연대율은 경우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다. 100개가 넘는 경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적어도 50개 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좀 믿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파이팅이 구축한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통계를 찾아볼 수 있고, 검색해 볼 수 있고, 추출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통계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서 입상률을 분석한다든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이라든가, 또 이제 뭐 판별 분석,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술들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시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 이상, 가장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예측 분야의 기술을 써서 지수를 만든다든가, 확률을 구한다든가, 기대값을 산출하다든가, 각종 경마에서 필요한 그 산출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뽑아놓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내용은 울트라 에디트. 그래서 이제 울트라 에디트를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겁니다. 지금 옛날부터 쓰는 거예요. 울트라 에디트 32 버전 이것을 쓰고 있는데, 지금 64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64 버전에서 버전이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보면 울트라 에디트의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지금 울트라 에디트 32 프로페셔널 텍스트, 그 다음에 헥사 에디터 버전 11.10A를 쓰고 있어요. 이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구하신다면, 예? 그 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이것이 상당히 우수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유용한 기능들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무슨 기능을 주로 많이 하느냐면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렬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보통 이제 정렬하고 계산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정렬하고 계산을 하는 것들은 보통 스프레드시트, 엑셀, 예, 옛날에 쿼트로 프로라고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엑셀로다가 이제 전부 다 엑셀이 다 장악해서 스프레드시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 계산표, 계산이 필요한 그런 것들, 이거는 정렬하고 계산이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면 정렬하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요 기목성을 쫙 이렇게 기목성만 발췌를 합니다. 기목성 기수인데요. 이것을 발췌를 해서 새로운 시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목성 기수에 대해서, 이 크기별로 정렬하고 싶다. 아니면 복습률 보고, 복습률이 지금 정전되어 있는데 크기별로 정돈하고 싶다. 그러면은 크기별로 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9, 여기 19 아닙니까? 여기 이제 20입니다. 여기 이제 20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정렬, 크기 순으로 고급 정렬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죠? 내림차순으로요. 아까 몇이라고 했습니까? 29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29라고 한번 해보죠. 뭐. 29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키면 됩니다. 자 29인가요? 20입니다. 20 부분을 잘못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 고급 정렬해서 20하고 정렬을 이렇게 누릅니다. 20에 맞춰놓고 내림차순으로 해서 정렬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해서 정렬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이거하고 지용절 이렇게 따라갑니다. 칼럼. 이 로우라고 그러죠. 이거를 열이라고, 이걸 칼럼이라고 합니다. 칼럼을 순위로 분류하다 보면 로우가 따라가는 거예요. 로우와 칼럼이 있지 않습니까? 로우는 열이고, 이 행이고, 칼럼은 종입니다. 종단 부분과 행단 부분의 그 데이터베이스 기초예요. 이 부분이 로우와 칼럼으로 이루어지고,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기목성 지용절이 가장 횟수가 많다. 여기에 케이스 자료수가 상당히 많다. 자료수 순의 크기의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이런 정렬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렬하는 기능을 이게 전부 다 합해서는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칼럼에다 넣고 서시 열을 맞춰서 선택열 합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끌어 놓습니다. 끌어 놓고서 이것을 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평균까지도 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칼럼에 40 칼럼 아닙니까? 40 로우 아닙니까? 40열. 40열이니까 이 40으로 나누면 바로 이제 평균이 나오죠. 지금 합계 나왔죠? 합계가 714.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정렬과 계산, 이것이 에디터 내에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언제든지 이렇게 종으로다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든 마찬가지예요. 여기다도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는 얼마든지 옥성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한다. 그럼 붙여넣기 하는 장소를 이렇게 옥성으로 끊어서 이렇게, 이거는 컬럼으로 끊어서 이제 복사하는 기능이죠. 이런 기능도 상당히 이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알아봤어요.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고,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엑셀도 필요 없다. 여기서 편집, 텍스트 편집기에서 바로 구현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책갈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길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에 이제 컨트롤 F2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갈피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책갈피 설정이 됐죠? 그럼 막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F2만 누르면 바로 일로 돌아옵니다. 예, 책갈피, 원래 책갈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18,000개의 열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전부 다 조회하고 추출하고 계산하고 찾아내는데 원래대로 어디에서 찾다가 얼른 이동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책갈피를 해놓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뭐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쭈르륵 했다가 컨트롤 Z 누르면 이 하나씩 옛날 걸로 돌아가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거 말고 열로 다 돌아가는 기능, 그런 것도 컨트롤 Z처럼 이전 상태에 열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줄을 갖다 여기서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끊어서. 여기서도 끊을 수 있고요. 놓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 키 하나로 다 이렇게 다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컨트롤 F3, F5 기능으로 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복사를 해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복사를 해가는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컨트롤 C, 자,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것을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 싶다. 귀목성 서정화. 그 다음에 귀목성 배전화. 요것을 복사하고 싶다. 그럼 벌써 두 개를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2형 거를 하나 복사하고 싶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20%짜리 하나를 복사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벌써 몇 개 했어요. 그것을 다 한꺼번에 여기다가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복사한 거 4개, 5개죠. 이걸 5개를 내가 찍은 것만, 그 찍은 열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찍은 열만 이렇게 복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이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 클립보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복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필요한 라인, 필요한 열 복사하기.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아래 한글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능이 있어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지금 파일이 지금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이거는 키 하나만 눌러서 이렇게 전부 불러온 겁니다. 키 하나만 눌러서 불러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자, 울트라라이트를 열었어요.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자, 키 하나를 누르겠습니다. 키 하나. 요거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죠? 불러오는 거죠. 자, 차이죠? 자, 다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기능이 있어요. 파일 불러오는데 아마 사람이 이거를 다 프로젝트 파일을 전부 다 열은다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하루 종일. 또 헷갈리고 막 그러다 보면 엄청 힘들 겁니다. 아까 그들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줄번호 이쪽에 80 컬럼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자, 이것들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하게 되면, 자, 이런 파일도 컬럼, 위 컬럼, 이 선에 있는 거, 이 선에 보이기도 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표씩 보이기. 자, 없어졌죠? 10표씩, 다시 보이기. 자, 생기죠? 10표씩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다 끊어놓은 것은 기본 80칼럼. 80칼럼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하나 해놓고요. 여기는 132칼럼. 이것은 이제 SPSS의 종단. 그러니까 A4 용지, B4, B5 용지, 그거의 표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이게 가상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가상선을 거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전부 다 이 안을 갖다 편집하면 여기에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자동 줄바꿈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해당 열에서 리턴 추가 80칼럼에서 뭐 132칼럼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칼럼을 정해서 변환하게 되면 이 80칼럼으로 해가지고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자, 아까 길었지만 이걸 전부 다 끊어졌죠. 예, 이런 식으로 끊는 기능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키 하나로다가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복사 이런 것도 기능 말씀드렸고,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갖다가 대문자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자, 이렇게 보면은 대문자로 변환. 네. 그럼 대문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딱 소문자로 변환하면 또 거꾸로 소문자로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예, 물론 이제 한글을 영어로 변환, 영어를 한글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매크로로 만들면 돼요. 여기 매크로 있죠, 매크로. 자, 매크로. 이 매크로. 응? 매크로는 단축키입니다. 키를 수백 개를 단 하나의 키로 통합시켜서, 완터치로다가 실행하는 거죠. 완터치로 실행하는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여기 통계 DB를 구축하면서 예상 측면의 가장 마지막 파일 HRP라는 것이 있습니다. HR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예상 툴이에요. 예상 툴의 예상용 뽑아내는 그 기능입니다. 이건 옛날에 코리아 레슬링인데 예상용 파일이에요. 이 파일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이게 코딩된 자료인데요. 이것을 1경주부터 10경주 언제 겁니까? 이게 예전 바로 이번 주 지난주 2월 19일 일요일 자료를 갖다가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불러본다는 것은 이 CMD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SPSS를 불러서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그 내용의 include 파일, 이게 소스 파일이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실행이 되면서 바로 그 결과 파일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바로 이 디스크에 뿌려지겠죠. 그럼 디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hrp.lis 결과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SPSS result text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다 입력을 시킨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왔죠. 예. 자, 불러오면 그 불러온 파일이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제1경주 이거 출주 회차별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막 여러가지 단원별로 정리가 이렇게 아주 어렵게 보기 어렵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매크로 파일 하나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완타치로 다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주 12개의 경주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럼 2초 만에 1초 만에 됩니다. 컨트롤 알트 9. 자, 2초는 더 걸리는군요. 자, 5초 만에 된다고 보겠습니다. 5초 다 됐죠? 네. 5초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1경주 예상 2월 19일 1경주 예상 2번 뭐 12번 3번 이거 3번에 2가 들어왔죠. 3위가 들어오고 3차기 12번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자동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하니까 아까 복잡하게 나왔던 SPS에서 최초 산출물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매크로로.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예상지 시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상치가 된 거죠. 1, 2경주, 3경주 예상, 4경주, 3경주 예상을 한번 볼까요? 예, 3경주에 1300m 12도 출주, 국산 육군, 멸종 C, 일반, 선행마가 하나도 없고, 강도는 9다. 예, 강도가 이제 클수록 이게, 안 좋은 거죠. 뭐가 안 좋습니까? 예, 부진마경 편성이라 해요. 1위 편성이 제일 우선마 편성이에요. 그럼 5가 중간 정도고요. 9 편성이니까 아주 똥말도 편성이다 이거죠. 예, 난이도는 1강. 예, 그 다음에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은 이것은 제가 일일이 점검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4마리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여기 4마리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거는 5 순위 숫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기호로 표시된 건 이제 4마리. 그래서 4마리를 예상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일단 여기서 전개 예측도 하고, 여기 요선 개요. 예, 뭐 승군해체가 얼마, 뭐 연속기승, 뭐 부중 차이가 얼마,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전개가 어떠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오고, 연대율 무수까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개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그 다음에 복병만 오트서부터 해가지고 써놓고, 스피드 지수 이걸 읽어서, 이게 높은 게 우수한 말이에요. 높은 걸 뽑아서 컴퓨터 보고 자연으로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만 봤을 때는
예, 1번, 2번이 세고요. 그 다음에 뭐 11번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나오고 편성 보고 그러니까 6개의 요인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요인에다가 요 기수까지 기수 능력까지 해서 6대 요인을 판별 분석을 해서 판별값 확률 그 순위로 해서 확률 지수가 뽑아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상이 나와요. 그래서 한 경주마다 이렇게 3개 단씩 3단씩 이렇게 여기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이런 분량으로 이제 예상을 착착착착 해나가서 이렇게 정돈이 이렇게 쫙 되게끔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울트라이트에서 이제 에디팅이나 물론 이 프로그램은 다 SPSS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출력물을 울트라이트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이트 이 울트라 에디터에서 받아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와서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고 블로그에서 열어서 이렇게 예상을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상을 수연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매크로 파일도 여러 개 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키 하나로다가 전부 다 이와 같이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울트라이트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적고요. 자, 그리고 자, 연대 파일로 돌아보겠습니다. 연대 파일로 돌아가 보시면 연대에 아까 뽑은 출력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제 일단 훑어보면서 중요한 지점에서는 이제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6분 경과됐는데 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김동수 기수는 관심 있는 기수죠. 그럼 김동수 기수는 어느 마방하고 성적이 어떠했느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나와 있죠. 이 필요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우리 그 검빛 회원님들이나 필요하신 블로그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원하면은 제가 다 보내드리고 올려드리고 합니다. 예. 애써서 방구석에서 이제 이거 혼자 한다면요.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마 연대율 지금 18,000 라인인가요? 이거 뽑는데 10년은 걸릴 겁니다. 한 사람이 이걸 뽑는데. 그러나 컴퓨터에서는 바로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즉각해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얼마나 빨리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YD라고 이렇게 치면 되면 연대의 약자로 해서 내가 코딩을 다 해놨기 때문에 yd.inc로 그렇게 치면은 이것을 불러서 연대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코딩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케이스들이 전부 이게 지금 작업하는 게 보이죠? 움직이면서. 자, 그럼 케이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연대 코딩 파일을 열면 되는 것이죠. 연대의 yd.inc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yd.inc 어디 있는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벌써 이게 만들어졌나요? 자, 보십시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그 컴퓨터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이걸 약간 이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요 케이스만 보이게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케이스만 보이죠? 보이게 놓고 자, 이렇게 케이스 작업하는 거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연대 파일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연대 파일. 뭐 이게 다 됐군요. 작업이 끝났군요. 연대 이렇게 작업 끝났군요. 작업 끝났습니다. end of include 파일 끝났어요. 하지만 계속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파일이 코딩된 파일인데요. 여기에 참고 주석을 많이 달아놨어요. 근데 2000년도부터 자료를 파악을 해서 최초 작성 일자가 2011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이렇게 블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기수 몇 기냐라고 치면은 기수 몇 기냐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작성된 것이 2011년 10월 2일이었어요. 그럼 그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되는데 기수 몇 기냐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때에 제가 한번 수집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최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딩 작업은 이제 2014년도 했고 15년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고요.
예, 뭐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인공지능 그 컴퓨터의 코딩 일부로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주 관계에서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런 사항들은 이제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인적 관계,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제 관계, 그 다음에 삼촌 사촌. 지난 거 이제 뭐 다 제대한 사람들, 65세가 정년인가요? 정년 끝난 분들은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인으로 되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기수나 조교사도 마찬가지죠. 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도 돼 있지만은 그 예전 것까지 그 예전의 기록으로 이렇게 형제, 삼촌, 사촌 관계. 지금 현재 부자 관계는 이제 이영 조교사와 이혁 기수가 부자 관계죠. 이영 조교사도 이제 끝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방 동조. 뭐 옛날에 이제 박태종하고 문정균은 같은 조에 있었다. 박흥진 38조에 같이 있었다. 이준철하고 원정일, 뭐 원정일 기수는 없지만은 지금 배유준, 서도수, 문세영, 김창호, 김효섭, 유재필. 김효섭 기수는 지금 끝났죠. 조교사 하다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안병기하고 이신영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김정은 마방에 같이 같은 조였었다고요. 지금은 안병기 조교사, 이신영 조교사 따로따로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방춘식은 아직 있고요.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마방의 동조 인맥이 이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수 동기 선후배가 이렇게 있어요. 단기 1기서부터 해서 1기. 예를 들어서 이제 17기 같은 경우는 오명섭에서부터 신대전, 윤영민, 양희진, 박수홍, 지금 이제 그 건피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오명섭, 권진원, 김경진, 김인경, 강경식. 여하튼 17기가 상당히 막강하게 인식이 지금 뭐 우리의 내리석에 많이 박혀 있는 기수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예, 이때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해서 15명이 이제 졸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기수들이 부산에 간 사람들도 이제 많고, 부산에 21기서부터 이제 부산, 여기 이제 이용우, 요때도 있군요. 15기의 김태경 기수는 이제 부산을 갔고요. 여기 이용우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영영남, 문중원, 그 다음에 구민성서부터 뭐 유현명, 임성실,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쓴 것은 이제 부산 기수예요. 부산 경마장으로 간 기수. 같은 기수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자, 이와 같은 이게 학연인가요? 하여튼 뭐 기수관계, 그 다음에 친인척 관계, 이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같은 동조의 관계, 이것들을 알아봤는데, 이것은 뭐 참고로 아는 것이지, 이것을 뭐 알 필요가 없어요.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연대 관계, 같이 손잡고 들어오고, 같이 서로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자료수도 부족하고요.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참조하시고, 기수와 마방과의 관계, 예. 기수와 마주의 관계, 마방과 마주의 관계, 이 상관, 서로 틀린, 기수와 기수가 아니고, 마방과 마방이 아니고, 기수와 마방, 이런 식으로, 예. 앞과 뒤가 조합이 틀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코딩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막강한 컴퓨터 통계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상당히 구축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 통계 기술이 SPSS에 대해서 상당히 능숙하게 해야 이게 구축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힘든데, 하여튼 이와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모든 정보, 이 경마 통계에 관한 모든 정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통계를 추출해서 검색도 하고 추출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의 결과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물을 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 보겠어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김동수 기수가 각 마방에 이러한 성적을 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김동수 기수가 가장 많이 이 관련된 이런 케이스, 그것은 이제 심승태, 같은 마방 같은 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성적이 좋았어요. 195번
횟수를 자료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승을 했으면서 25.1%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 100개가 넘으면서 25.1%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에요. 자,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복승률이, 이거 복승률이죠. 연대율은 복승률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승률은 17%, 16.7%예요. 한 마리가, 한 사람이 복승을 했을 때 그 평균 비율은 16.7%다. 16.7%에 뭐 뻔하죠. 12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12개 중에서 2등 안에 들면 되는 거니까요. 12개라는 것은 평균 10점 얼마냐면 10점 얼마예요. 12마리 뛰고 14마리 뛰고 그다음에 뭐 평균으로 다 봤을 때는 출주도수가 10.9가 나오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보통 한 17%가 나와요. 16.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6.7%가 이제 평균임을 알고 그 이상이 되면은 잘 뛰는 거고 그 밑으로 되면은 부진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김동수하고 이관호 조교사, 이관호 마방에서는 23번 기승을 했는데 34.8%의 성적을 보였어요. 그럼 김동수는 이관호 마방 가면은 잘 뛰는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10회 미만 거든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료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볼 필요 없고요. 20번이 좀 그래도 넘어야 되죠. 뭐 19번 정도는 뭐 20번을 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홍대호 마방에서도 잘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봉춘 마방도 괜찮았어요. 자기 마방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25.1이나 20%. 자, 암경기하고 같은 조였죠. 지난번에 사고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체량 잴 때 뭐 넘어서 그런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게를 너무 많이 적게 달아가지고 실격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안병기 조교사가 3년이나 정지를 먹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데 1년인가요? 3년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오랫동안 정지를 먹어서 된 그런 그러니까 안병기 마방의 같은 조였다 이게 소속조였다 이거죠. 그때의 성적은 14.5%밖에 안 됐는데 심승태 마방으로 옮겨나면서부터 25.1%로 상당히 뛰었다 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성적이 향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김승근 마방에는 이렇게 성적이 저조합니다. 51번 기승을 했는데 이 김승근 마방의 말을 쉬운 한 번이나 타고 기수 출주를 했는데 9.8%밖에 안 돼요. 10%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김승근 마방으로 김동수 가서 출주를 하게 되면 이거 북승률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언저리에 보면은 이제 김동철 마방이라든가 박윤규 마방 같은 것을 저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또 한번 볼까요? 몇 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쭉 더 가다가 김철호 기수 한번 볼까요? 김철호 기수는 이제 경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김철호 기수는 또 이제 최영구 마방 그다음에 김승근 마방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네요. 근데 가장 많이 뛴 것은 서인성 마방. 근데 같은 소속조라든가 그러면은 많이 뛸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혜선 볼까요? 김혜선 요즘에 다쳐서 정상 회복이 안 됐는데 지난주는 완전히 그 재보기 경주밖에 안 됐어요. 김혜선 기수가 이제 잘 될 때는 아주 잘 탑니다. 특히 단거리 앞에 그 선행 나가면 잘 안 죽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될지 지금 다리 부상, 허리 부상 뭐 이 같은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됐는데 이번에도 부상으로 쉬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이 회복이 될 때까지 잘 감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회복이 된다면 상당히 무서운 기수예요. 남자보다 손아귀 힘이 더 세다는 그런 기수예요. 자, 그러면 그 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김혜선 기수는 양재철 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134회나 기승을 했고 이때는 14.2%로 아주 저조합니다. 양재철 마방에 말이 될 만한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마방 특히 박대응 마방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아요. 26.5% 83회나 기승이 됐는데 상당히 좋고 박윤기 마방에는 이제 21.7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자항 마방
유한신대가 있어가지고 좋은 마방하고 또 나쁜 그 성적이 나쁜 마방 여기 보면은 손영표 마방에서는 별로 성적을 못 냈어요. 김정호 마방도 지금 김효선에 많이 쓰긴 하지만 성적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양재철 조교사하고 김정호 조교사에 많이 태우긴 했지만은 성적이 그렇게 좋아요. 김정호 조교사의 옛날에 같은 소속조였는가요? 뭐 그런 양재철은 같은 소속조였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호익 마방하고 지용 마방에는 25번씩 탔는데도 4%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뭐 사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또 뭡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사대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기수와 말가는 기승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기수와 마방도 마방 조교사이기 때문에 궁합이라 그럴까요? 궁합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궁합이 김혜선하고 정호희, 김혜선하고 지용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 궁합은 뭐 남녀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예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사대가 맞지 않는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사대가 맞지 않는다. 뭐 나하고는 사대가 맞지 않지만 김혜선하고 정호희 마방은 사대가 맞지 않고 또 김혜선하고 주영훈은 사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세영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나는데 문세영에서는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세영 기수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정균 기수는 어떻습니까? 문정균 기수하고 박태성하고 옛날에 같은 조였다고 그랬죠. 사수부사수 관계였는데, 자, 김대근 마방에서는 성적이 괜찮아요. 23.2에. 그 다음에 문정균에서 김대근 마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김대근 마방 말을 많이 타요. 많이 탑니다. 무슨 뭐 친인척 관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많이 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홍대유 마방에서는 엄청 많이 탔는데 홍대유 마방에서는 마방에 쓸만한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9.6%에 있는지 하여튼 홍대유 마방에서는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았다. 그럼 지용철 마방에서도 평균 이하의 성적이 평균은 16.7% 정도 17% 된다 그랬죠. 그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김학수 마방에는 좀 자릿수는 적지만 제일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박병, 이거 안 좋은 것도 한번 볼까요? 안 좋은 거는 문정균 여기서 최유 조교사, 문정균 기수가 최영주 조교사에서는 빵입니다.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고요. 정호익 마방에서도 또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네요. 자, 그리고 박병인 기수입니다. 박병인 기수는 이관호 조교사하고 이건 자료수가 적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박병인 기수는 성적이 저조하네요. 하재영, 제일 많이 같은 소속조에 있던 하재영 조교사와의 관계에서 227번을 기승했는데 12.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말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그 마방 연대율이 적다, 저조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특별하게 좋은 건 없네요. 박병인 기수는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못하는 성적으로 나왔는데, 자, 박상우도 넘어가고 박우른 기수 한번 보겠습니다. 박우른 기수하고는 어떻습니까? 구자홍 소속조인가요? 여기서 제일 많은 기승을 했는데 30.3%. 제일 많은 178의 기승에 30.3%면 상당히 좋은 우수한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17%가 평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천서 마방에서는 57.1. 와, 이건 뭐 절반 이상을 들어왔네요. 절반 이상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데, 그럼 박천서와 박우른 관계는 궁합이 잘 맞는다, 사대가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충분한 자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박종건 마방과도 상당히 끈끈한 인연을 갖고 있네요. 옛날에 같은 조의 소속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84회를 기승을 해서 38.1%의 높은 복승률을 보였어요. 대끼리 복승률이 21%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평균 복승률이 지금 17%밖에 안 되는데 38.1%라는 높은 성적을 낸 것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아주 끈끈한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호익 관계도 이제 평균하고 비슷하고요. 정호익 마방. 근데 못한 것은 어떠냐? 양희진 마방에서는 이렇게 많이 탔는데 성적이 별로
물론 평균보다는 높지만 별로 성적은 별로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혜영 마방, 이건 박우른이 아니군요. 여기 보면 김동균 마방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동균 임원부 임봉춘 마방에서는 박우른 기수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가 왔는데, 자, 뒤집으면 전화를 안 받아요. 대출 전화예요, 대출 전화. 뭐 별의별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뭐 경마 전화도 무진 많이 와요. 게임 전화도 많이 오고. 예. 자, 보시면은 또 다른 이제 박태종 기수 지금 안 나오니까 박현우 기수를 한번 볼까요? 박현우 기수는 자, 제일 많이 기승한 박전서 마방에 138번에서 14.5%의 복승률을 보였어요. 박우른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좀 잘 나갔던 것은 임봉춘 마방에서는 또 사대가 잘 맞네요. 박현우 기수가 28%, 27.8%나 내주고요. 그 다음에 신사명, 신사명 26.7%. 이런 좋은 성적이 좀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은 서인성 마방이나 양재철 마방은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요. 김승근 마방도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허재영 마방에서도 한 번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이제 방출식은 넘어가고 요즘에 벨리 기수는 어떤가 볼까요? 벨리 기수 아주 열심히 합니다. 벨리 기수 페로비치와 같이 왔죠. 페로비치가 데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페로비치 친구인가요? 하여튼 친구라고 이제 지인이라고 했을 때 페로비치는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벨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뭐 고국에서는 그렇게 뭐 차이 안 나게 잘 우수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벨리는 지금 아주 벨이 꼴려 있습니다. 그래서 벨리인가요? 벨이 꼴려 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되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막 두드려 패면서 그냥 열심히 끌고 들어올라다가 이 말이 그냥 너무 힘에 붙여가지고 사행을 하다 보니까 막 부적부적해서 그 다리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벨리 기수가 정말로 열심히 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자기 친구 페로비치는 1등인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격지심이 있는가요? 예, 그런 것이 작용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벨리 기수 조심해야 돼요. 벨리 기수 지금 아주 그냥 열심히 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직조하는 기수가 직조 조교한 그런 말, 그 다음에 또 발주조교한 말, 이거 특히 잘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23, 김동균 마방에서는 한 23.8%, 박윤규에서는 이제 19.0%, 이 정도가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직 성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박재호 마방하고 이제 안혜영 마방에서는 한 번도 입상을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송재철, 우리의 다크호스 송재철, 인기 많은 빼먹고 비인기 많은 열심히 들어오는 송재철 여기 기수. 자, 한번 봅시다. 자, 송재철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 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세영이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좋은 것은 임봉춘 마방, 지난번에 일경준과 이경주에 신마 갖고 터트리는 것도 임봉춘이죠. 엄청나게 큰 고배당을 터트렸는데 같은 것처럼 임봉춘 마방에서는 55회 기승에서 29.1%의 높은 최고의 승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승률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기수와 마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교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대로 보는 겁니다. 이걸 복승률이 연대라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재산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최영주 조교사에는 이제 27.6, 박종건 조교사에서는 이제 박종건 조교사 말을 많이 타요. 옛날에 같은 조 소속이었고 이렇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3%.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마방은 월등하게 실력이 좋다, 성적이 좋다. 그리고 특히 뭐 박희철, 정문길, 구장훈도 역시 17%라는 평균보다는 높으니까 잘 타고 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잘 성적이 안 좋은 건 최용구 마방에서는 꽝이네요. 그러니까 최용구 마방 말 갖고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서인석하고 홍대현은 4%, 5% 정도 한 마리 정도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유준하고 이관호 마방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김승근 마방도 마찬가지 한두 마리 정도 입상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유승환 기수 마지막으로 알아볼까요? 유승환 기수도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김윤섬의 소속주였기 때문에 김윤섬 마방에서 이제 성적을 보겠는데, 워낙 부진마들이 많아서 좋은 성적을 못 냈어요. 14.4%. 그러나 여기 최고 성적을 낸 그런 성적을 보면은 좋은 말을 타면은 이렇게 많이 입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승환 기수도 말 잘 탑니다. 예, 말 잘 타고 가끔 갔다가 지금 빼먹는 거, 결혼한 뒤에 그런 것은 좀 없어졌지만 빼먹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는데, 빼먹는 사람이, 빼먹는 기수가 터트려요. 왜냐면 인기말을 못 들어오면 들어올 건 뭡니까? 비인기말밖에 더 있습니까? 비인기말 타고 들어오면 터지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30~40%의 서범석, 송문길, 이신영 마방과는 좀 사대가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터트리는 문제와 연관해서 이상혁 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혁 기수도요, 예, 비인기말을 많이 끌고 들어오고 인기말 못 들어와요. 그런 것을 보면 비리와 연관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혁 기수는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인기가 많은 말은 못 끌고 들어온다고 이제 어디서 내가 친구 기수한테 들었는지 어느 기수한테 들었는지 내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비리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모르게 인기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인기말을 잘 못 끌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혁 기수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서 어느 말이나 잘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상혁 기수 말 잘 탑니다. 원래 옛날에 마장마술 교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허리 부상 다쳐가지고 허리를 숙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상혁 기수 열심히 타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자, 이상혁 기수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정지현 조교사, 이렇게 정지현 마방에 별로 좋은 말도 없는데 23.6%라는 높은 성적을 냈어요. 17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김동균 마방하고 서범선 마방에는 상당히 성적이 좋게 25%, 31.8%, 김정우 마방, 백유중 마방, 정지현 마방까지 좋은 성적을 낸 마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성적을 낸 마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 임봉춘 마방에서는 이상혁 기수에서 한 번도 입상을 못했네요. 예, 임봉춘 마방하고 사대가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박기철하고 김학수 마방은 한 번도 입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기수와 마방과의 관계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F2를 누르면은 바로 그걸로 갑니다. 요약된 곳으로. 그래서 지울 마방 조합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김기배하고 안혜양은 한 번도 못해서 지워라. 그래서 한 번도 못 늘어도 지울 마방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참고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거. 예, 김동절하고 김동철은 기수가 아니고 김동수하고 황영원 마방은 지워라. 그 다음에 뭐 김혜선하고 박병일 마방 지워라. 뭐 여하튼 연시로 다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제일 저조한 마방만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 지울 마방, 기수하고 마방의 지울 조합. 그 다음에 지울 조합이 최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이에요. 예, 위험한 조합은 여러 가지 있어요. 송재철하고 이제 뭐 김승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용구라든가 같은 여러 가지 있고, 여하튼 마방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훑어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수 마방도 있어요. 최고로 우수한 마방. 이제 문세영이야 뭐 뻔하게 문세영은 제외하더라도 박우른하고 박윤구하고 박천수가 이렇게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요 최고로 좋은 거고요. 비교적 좋은 거 이런 것은 우수 조합이에요. 아까 최우수 조합이고, 문세영을 빼고 박우른은 이런 식으로 정호희까지. 네, 정호희 마방까지, 그 다음에 박두정 있고, 서주정, 유승환은 이제 송문길 마방하고 성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임기현은 심승태 마방하고 성적이 우수하다. 이거예요. 이현종은 박대흥 마방하고 성적이 좋고요. 최범현은 김양선, 안병기. 페로비치는 박영규, 박재호, 송문길, 이신영 마방하고 성적이 좋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방을 끝내고 기수마주 관계인데요. 요거는요, 예,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예, 원하시면은, 예, 이 숫자가 많이 적어요. 이게 마주가 그 말을 많이 갖고 있는 마방처럼 이렇게 말을 볼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갖다가 저기만 보겠습니다. 예, 요약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요약 그 부분은 기수마주의 지울조합. 기수마주의 지울조합은 김기배 기수와 김상식 마주, 지경리 마주는
성적이 꽝이다. 김동수는 이제 김재영하고 꽝이다. 김옥성은 좀 많고요. 생략하겠습니다. 김혜선은 이제 남승현 마주하고는 꽝이다. 11급을 탔는데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박병윤은 이제 뭐 김석환, 그 다음에 이기철 마주, 이수영 마주 전부 다 이제 꽝이다. 근데 박시천 좀 원래 못하니까 배하고, 송재철은 이제 강용식 마주하고 오상철 마주하고는 꽝이다. 하나도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승환은 뭐 오상철, 인천재합, 이재진, 뭐 그다음에 이혁 기수는 김재영, 김지은, 이종욱, 장성린 외 뭐 누구죠? 뭐 이 장성린 외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신기철이가 누군가 있는데 그 마주하고는 이게 꽝이에요. 자, 정정희는 이제 김명식, 송진성, 오한근, 그 다음에 이선호, 그 다음에 페로비치는 이제 강용식 마주하고는 꽝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정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셔보시고. 기수 마주 완전히 지울 조합이 나와 있어요. 김옥성은 이제 김상식 마주하고는 완전히 지울 조합이 아니라 조금 덜 우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자, 우수조합. 기수하고 마주하고 우수조합. 50% 넘는 60% 넘는 가장 그런 것은 문세훈 빼겠습니다. 문세훈은 워낙 잘 타기 때문에 빼고, 박으로는 이제 수성, 주식회사 수성, 그 다음에 이웅열 마주하고는 궁합이 4대가 잘 맞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쇠보면 기수는 이제 유이태 마주하고 전영범 마주의 그 복승률이, 연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페로비치는 이제 최몽주 마주하고는 어떻게 연결률이 57.7%나 돼요. 상당히 높죠. 김동수는 부창클럽,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로 들여다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수조합의 기수와 마주의 우수조합에 이제 그 버금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수연대는 보지 말라고 그랬죠. 기수연대하고 그 마주연대, 마방연대 이런 것들은 이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여기 다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뽑아놨지만 이것은 넘어간다. 그래서 연대율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통계 DB를 갖추면은 이렇게 어려운 연대, 이 연대율을 뽑는 것은 일반인이 뽑을 때 10년 정도 걸린다. 서울에서 이제 연대 같은 10년 정도에 가는 18,000라인의 그러한 그 광범위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도 뽑아서 컴퓨터가 순식간에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 수많은 가지수의 하나로서 연대율을 이렇게 뽑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 수를 해서 확률을 지금 내고 기대값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분량인가를 지난번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00가지예요. 지금 50가지가 평균 이제 40가지가 있다면 5, 4, 20, 2만 개 아닙니까? 50 곱하기 40. 이게 지금 항목이 50개예요. 50개인데 한 가지에 40개씩 있어요. 그러면은 50 곱하기 40은 5, 4, 20 해서 200개씩 있습니다. 200개씩. 한 항목에 200. 그러면 5, 4, 20에서 10,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10,000가지 정도가 되고, 이게 이제 가중치고요. 이와 같은 경우 수들을 모조리 다 뽑아서 뽑은 내용에 대한 확률과 기대값을 전부 다 산출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 최대값을 뽑아냅니다. 최대값, 평균값, 합한값 이런 것을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값들을 뽑아서 산출을 하고, 트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이 중에 이제 트립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전경주 유불률 평가는 트립, 그 다음에 리브, 전경주 유불률 평가는 단평. 이것은 이제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요. 다음도 다 1언저리인데 이것만 2.5하고 2.3입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은 별도의 그 파일이 있어요. 별도의 파일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러한 트립들이 이렇게 뽑혀져 있고, 어떤 조건에 그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입상률을 보이고 얼마나 환수율을 보이느냐, 기대값, 환수율은 기대값이라고 했죠. 그 같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뽑아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엑셀에다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트립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트립 보시면 트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것은 이제 트립인가요? 리뷰, 이거는 이제 리뷰거든요. 이건 리뷰고요. 또 트립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게 단승이에요. 트립의 단승과 이 빨간색으로 한 것은 이긴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단독 선행, 단독 선행이 69.79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추입률이에 해당되는 것은 295.63의 환수율을 보인다. 295.63%죠. 이때 승률은 복승률은 단승률이죠. 31.25고 배당은 9.46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면 295.63%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전부 다 뽑아놨어요. 그렇고 전개율이 뭐 주행 고전 뭐 종반 탄력 적임 기수 그다음 기습선행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식으로 높은 환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승률과 기대값을 즉 환수율을 보여주고 이건 또 복승률입니다. 복승률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선입 여유일 때 상당히 높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네요. 달력이 미흡했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좀 좋아진 그런 경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조건별로 다 되어 있고요. 이 조건은 아까 보여줬듯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조건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전만에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선전만에로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유 우승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코딩이 다 돼 있어요. 그 코딩이 돼 있는 거에 입상률을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최대값을 연산을 해서 적절한 그 입상률을 배치를 해서 확률 지수에 반영이 돼서 거기에 이제 예상 순위로 뽑혀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복병지수 값을 가져요. 그 복병지수를 가지면은 그 복병지수의 그 승률과 기대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사후 진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연대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은 이제 일반인이 뽑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아니면 어디든지 올려달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